여러분 저번주에 실명법하고 천재 안 했죠? 전번주 마지막에 실명법만 강의하고 천재 설명 안 했죠? 자요. 페이지요. 219. 천재요. 천재 페이지요. 219요. 219 부동산 실명법이죠. 우리가 저번주에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강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천재를 못 했는데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자, 278번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 거기까지요.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 이퀄에서 이퀄, 이것을 부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명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요 4가지가 명상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뭐냐면 부동산 양도담보, 두 번째는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는요 상호 명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 4가지요. 그 다음에 279는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부동산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명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상약정에 해당하면 무효이죠. 그런데 명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다 이런 말이죠. 280번은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한다? 가등기. 이걸 가등기를 뭐란다? 가등기 담보죠. 우리가 부동산 양도담보하고 가등기 담보는 그것은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상약정, 명상약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니까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281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명상약정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281은요 무효인 명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효인 명시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 언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명상약정 기울 것이고요. 거기다 써요 103조 위반 X 이렇게요. 103조 위반 X 이렇게. 그래서 불법 언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283은요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에 관한 무슨 물건 줄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말이죠.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동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명의신탁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럼 명시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등기할 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뭐도 포함한다? 가등기도 포함을 해. 가등기. 알겠죠? 그러면요 죄송한데요 219페이지 다시 한번 와주세요. 219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2조 정의란 봐주세요. 정의 제1호 명의신탁 약정이 되겠죠.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이라는 소유권, 그 다음에 그 밖의 물건 이렇게 되겠죠. 그 밖의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건은 뭐가 있겠죠? 부동산이라는 건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여기서를 보면요 뭐라고 한다? 등기를 해야 되죠. 누구한테요? 수탁자한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탁자한테 등기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네 번째 쪽에 보면 등기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 가등기도 포함해. 가등기. 그러니까 명시탁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가등기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시탁은 봐요. 첫 번째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해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본등기하기 위해서 가등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으로 됐죠? 자, 284를 보세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특정,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제3자 명의로 공유로 등기했죠? 이런 구분 소유하기로 할 때 구분 소유 줄거 봐. 구분 소유. 구분 소유 이것은 뭐냐면 대내 관계, 대내라는 것은 공유자들 간의 이 말이죠. 대내 관계는 구분 소유죠. 3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공유라는 말이 중요하죠. 공유 이것을 대외 관계, 대외는 제3자가 봤을 때 이 말이죠. 대외 관계 알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유로 등기했다.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이것을 뭐란다?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은 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동법이 뭐죠? 부동산 실명법이죠.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뭐다?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알겠죠? 우리가 명의신탁에 해당했을 때 우리가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286은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은요 줄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X. 공유물 분할 청구를 안 돼. 그러면요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소 동그라미 해소 맨 끝에. 두 번째 줄 공유관계를 해소 동그라미 하시고 그것을 뭐냐? 지분 이전 등기 이렇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지분 이전 등기라고 쓰고 옆줄 긋고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제2조 정의란 봐봐. 제2조 정의의 제3호 명의 수탁자는 누구냐 이 말이죠. 명의 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을 명의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3조를 봐봐. 3조는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의신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87은요 명의 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이것을 명의 수탁자 줄 것이고 타주 점유 이렇게. 명의 수탁자는 타주 점유가 되죠. 자, 그럼 4조 제1항을 봐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알죠? 무효. 그런데 2항은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뭐죠? 소유권 취득 같은 거죠. 물권 변동도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제3항은요 제1항의 명의신탁 약정 및 제2항의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죠. 제3자란 말의 뜻이 뭐예요? 뭐를 불문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자, 288번을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없다. 289는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 변동의 무효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여기에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뭐를 불문한다? 선악의를 불문한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 너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 말은 뭐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해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죠. 다른 말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제3자는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뭘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290은요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느낌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죠. 무효이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신탁 약정이 뭐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돼.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해지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이 무효이죠. 이럴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90의 두 번째요.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명상 약정은 무효니까 그것을 해지하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291은요.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죠. 수탁자가. 그러면 제3자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 말은 명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약명의상이요. 만약 계약명의상은 292번은요. 경매 절차에서 그래야 되겠죠? 경매 절차에서, 알겠죠?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 이때 타인이 누구죠? 신탁자예요. 신탁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다음에 줄고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격려,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격려 이퀄 수탁자예요. 수탁자. 격려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대금의 부담자, 이를 실행한 자가 누구죠? 수탁자죠. 대금의 부담자가 누구죠? 신탁자죠. 그래서 계약명사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명의 신탁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명사는 무효. 다음에 293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명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이다. 매도인이 선의죠. 그렇다 하더라도 명상약정은 무효예요. 선의 동그라미 선의 동그라미하고 수탁자 가로 열고 닫고 매수인, 수탁자 가로 열고 닫고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이렇게. 매수인이 소유권은 취득한다 할지라도 명상약정 자체는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94 매도인이 계약 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이다. 매도인이요 계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악의이다. 악의. 매도인 동그라미하고 악의. 그러면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악의인 경우 줄고 악의인 경우. 그 다음 뭐라 쓰냐면 그다 써.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쓰니까 그 위에다 한번 써봐. 그 위에다가 악의인 경우는요. 악의인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탁자 명의 등기.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 그다음 매도인이 뭐란다? 소유권 취득.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렇게.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 매도인이 소유권. 알죠?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악의인 경우 있죠? 악의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매도인이 수탁자와의 관계를 매도인이 수탁자와의 관계를 신탁자의 것으로 인정하면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 가능. 우리가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잖아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이게 지금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악인 경우죠. 악인 경우는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복귀가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매도인이 악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매도인하고 수탁자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이 수탁자와의 계약 관계를 신탁자의 것으로 인정을 해. 알겠죠? 그러면요, 신탁자가요, 매도인한테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냥은 절대로 안 돼.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 다음 295번은요. 신탁자 각과 친구 의리 명상약정을 하고 수탁자 의리 줄고요. 수탁자 의리 직접 매수인으로서 그러니까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으로서 계약을 하죠. 이것을 우리 만나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매도인이 선이죠. 선의의 매도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죠. 그럼 부동산을 매수하면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죠. 수탁자가 소유자고 그 다음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상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갑이 누구죠? 신탁자죠. 수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옆줄 긋고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명상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뭐를 한다?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죠. 알겠죠?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됐죠? 자, 그 다음에 209 그런 데서 가로가 옆줄 긋고 유치권 X. 매매대금이니까 계약명사에서는 유치권이 안 된다고 그랬죠. 296 삼자 간 계약명사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시작 사실을 알았을 때 악의인 경우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매도인이 악의죠. 악의면 여기 봐봐, 여기 악의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무효가 돼. 만약에 계약명의상에서 물권 변동이 유효가 되려면 매도인은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알았을 때 그러니까 악이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중간생략형이요. 그 다음에 297이요. 중간생략형 삼자 간 등기 명의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써요 거기요. 매도인은 직접 말소 청구 이렇게. 매도인은 직접 말소 청구한다 이렇게. 그럼 그 밑에 한번 보면 과징금이라고 나왔죠? 이런 과징금은요, 신탁자에게만 과징금이 있고 수탁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해서요, 납부기한의 연장이라든가 분할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7조의 법칙을 한번 보면요, 법칙을 한번 보면 벌칙을 보면 뭐라냐면, 신탁자는요, 5년 이하 2억 원 이하. 신탁자는요. 그런데 여러분, 수탁자는요, 3년 이하 1억 원 이하. 여러분, 이 벌칙은 민법에서는 지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사망은 삭제됐다고 했죠, 삭제. 교사범하고 종범의 처벌 규정이 삭제가 됐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양벌 규정이 신설돼,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보면, 법인이 있고 이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가 잘못하면 이사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만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이사가 책임지면서 동시에 법인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과징금은 누구한테만 있다? 신탁자만 있다. 두 번째,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알죠?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벌칙 규정에서 신탁자는 벌칙이 어떻게 된다? 5년, 3억이 되는 것이고, 2억. 그 다음에 수탁자는요, 3년, 1억이, 3년, 징역에다가 1억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교사범, 종범의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양벌 규정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종종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죠. 여러분, 종종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는 뭐예요? 조세 포탈이라든가 강제표현 면탈이라든가 법령상 자녀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다음에 부부간, 종종간, 종교단체 이런 경우에 명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은 뭐가 된다?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넘어 유효. 알겠죠? 자, 298.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중 이외의자 명의로 등기했다. 종중하고 종중 이의자 명의로 등기했죠? 그런데 조세 포탈, 강제표현 면탈, 법령상 자녀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명상약정 줄고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알겠죠?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여기서 봐봐. 여기서 명상약정 유효라고 그랬죠? 이때 유효일 때는 뭘 할 수 있다? 명의시탁을 할 수 있어? 해지. 명의시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99. 부부 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죠?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이런 경우도 뭐다?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 몇 조요? 8조. 8조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300번은요, 사실혼관계죠? 사실혼관계 명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해. 301번, 혼인으로 등기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이렇게 됐죠? 줄고,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거기 줄고, 그 위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298번 봐봐. 298번 첫 번째 주면 끝에 보면 조세 포탈, 강제병 면탈, 법령상 자녀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 있죠? 이 말이 바로 뭐냐?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목적이 없으면 혼인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죠? 그럼 명상약정은 법률상 배우자가 된 때부터 동그라미 그때부터야. 소급하여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때부터 유명 끝에 소급하여 유효 X.
소급하여 유효 그러면 안 돼. 그때부터 유효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302번 탈법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탈법적인 목적이 뭐죠? 방금 얘기했죠? 조세포탈, 강제입행 명탈, 법령상 제한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상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03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돼 있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중간생략 등기를 얘기하죠.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유효 이렇게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유효, 실체 관계 부합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어디로 가냐면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